네. 자, 볼게요. 자, 이제 2학기 때는 뭘 할 것이냐. 2학기 때 상태, 물질 상태, 기체, 액체, 고체 상태입니다. 물질의 상태인데 계산입니다. 계산 들어가요. 뭐 압력 이거 이따 대충 훑어볼 텐데 압력 기체가 가지고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기체면 무조건 이게 시작이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뭐였지? 했잖아. 화학이나 물리할 때 나왔잖아. 피부는 노랗다. 이거 까먹기 어려워요. 피부는 노랗다, 그죠? P가 프레시 압력, V가 볼륨, 부피입니다. 부피. N은 알죠? 몰수, 입자의 개수입니다. 자, T가 템퍼레처, 절대 온도입니다. 얘가 절대 온도. 자, R은 자, 얘는 우주 기체 상수라고 해요. 우주 기체 상수. 자, 0.082.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얘가 이제 이 기체에서 이런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그쵸? 뭐다? 계산. 다른 말로 뭐다? 우리가 화학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양론처럼 복잡한 계산이 많다. 그쵸? 복잡한 계산이 많다. 자, 액체. 자, 얘는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자, 용액의 총괄성.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액체 상태에서 용액. 자, 용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용액의 의미가 뭐죠? 균일혼합물이에요. 균일하게 섞여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자, 이 균일혼합물에서 이 균일혼합물의 비율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져요. 그죠? 이걸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자, 균일혼합물은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서 결국 뭐야? 농도 문제 또 나온다 이거지. 우리 자, 1학기 때 농도에 대해서 열심히 처음 맞았죠, 그죠? 농도에 대해서 이렇게 골치 아파. 자, 농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다 이거죠. 농도. 자, 섞여 있는 비율입니다. 비율.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냐? 증기압이라는 현상. 얘는 기체와 좀 관련 있죠. 증기가 되는 압력. 또는 끓는 점. 자, 끓는 점이 변해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자, 이런 증기압 변화. 그러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쭉 하게 되는 게 액체입니다. 결국 얘도 뭐다? 수학에 가깝다. 그죠? 자, 고체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되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고체는 뭐냐면 결정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정구조. 입방체라고 해서 입자가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느냐. 중심에 단순 입방체, 면에 있으면 면심 입방체. 자, 여기 그쵸? 여기 꼭지점에 이제 입자들이 이렇게 배열된 구조, 면에 배열된 구조. 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결정구조입니다. 얘네들의 특징, 성질,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채용 비율, 얘도 계산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요런 얘기의 기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용액의 성질, 그쵸? 아까 용액의 총괄성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용액의 성질 얘기하기 전에 이제 물의 성질. 물 그러면 뭐가 떠올려요? 제일 중요한 게. 물 그러면 뭐가 떠오르지? 물. 자, 물 그럼 일단 H2O죠. H2O. 구조. 그리고 얘가 이제 얼음이 됐을 때 이제 결정 구조가 되면 얘는 뭐가 되죠? 육각형 고리 구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밀도가 감소하고 부피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이런 특징들. 그리고 물 분자 사이 인력은 다른 물질보다 인력이 매우 큰 편입니다. 끓는 점 100도씨. 자, 얘가 굉장히 끓는 점이 높은 편이에요. 물 정도로 입자가 작은데도 이렇게 끓는 점이 높은 이유. 뭐 때문이에요? 물 분자끼리 인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화학에서 끓는 점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죠? 끓는 점 나오면 입자간 인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입자간 인력이 어느 정도냐. 근데 물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물이 왜 크냐? 물이 입자간 인력이 굉장히 큰 이유. 물은 뭐다? 수소결합이라는 걸 한다. 들어봤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수소결합. 안 들어봤다고? 야, 생물에서도 나오고 화학에서도 나오고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이거. 그래서 이 물의 수소결합이라는 이런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얘기죠. 묽은 용액, 용액의 총괄성, 그죠? 용액의 총괄성. 자, 용액의 총괄성에 대한 얘기. 총괄성. 오케이. 자,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아마, 자, 다 98조, 150, 딱, 거의 200페이지예요, 그죠? 내용 딱 200페이지죠. 자, 그러니까 여기 98조, 100페이지 정도 여기가 중간고사가 되지 않을까. 그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가 될 겁니다. 중간고사가. 자, 일반적으로 했다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는 뭐냐? 기말고사 내용. 뭐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 자발성. 자발성. 엔탈피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 열화학 반응식. 우리 앞에서도 했죠.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그죠? 가역 반응에서. 그치? 자, 뭐가? 메테인이. 자, 연소 반응, 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었어요. 자, 발열 반응이죠. 뭐 계속 맞춰주면 얘가 뭐야? 2고 얘가 둘 이겠네. 자, 그럼 여기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Q. 그죠? 자, 연소 반응이니까 연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물이 되면서 열이 발생해요. 자, 열이 발생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메테인이란 분자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이 에너지 값이 낮아지는 거야. 이 낮아지는 에너지만큼이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죠.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고유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엔탈피라고 해요. 엔탈피. 얘가 엔탈피라고 해요.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근데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값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질은 뭐도 있어요? 운동 에너지도 있고 화학 에너지도 있고 질량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수많은 에너지가 있어요. 물질 자체에는. 그러니까 엔탈피 자체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뭘 구할 수 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방출되는 열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엔탈피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엔탈피와 열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헤스의 법칙. 이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라는 개념 때문에 자, 이런 거죠. 내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자, 흑연이 있어, 흑연. 자, 흑연이 일산화탄소, 내가 산소와 반응시켜서 일산화탄소가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일까가 궁금해. 근데 이게 실험으로 불가능해. 왜 불가능할까? 흑연을 산소와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돼요. 일산화탄소는 뭐라고 하죠? 불완전 연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산소가 탄소와 불완전하게 결합한 상태가 일산화탄소.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야. 그러면 얘가 산소와 탄소를 내가 이제 산소가 부족하게 얘를 줬다 하더라도 모든 흑연이 일산화탄소로 되지 않아요. 일부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일부는 그냥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잴 수가 없어요, 실험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건 또 가능해.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반응시키는 것도 가능해. 일산화탄소만 채집을 해가지고 산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러면 열이 방출돼요.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가능해. 자, 그럼 여기에 엔탈피 변화를 구해. 델타 H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죠. 흑연을 완전히 이산화탄소로 완전 연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얘를 델타 H2라고 할게요. 자, 델타는 변화라고 했어요, 물리에서. 그죠? 자, 델타 H1과 델타 H2가 있어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요 사이 값을 구할 수 있죠. 그죠? 델타 H2에서 델타 H1을 빼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실험으로 불가능한 거에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헤스의 법칙이에요. 자, 어쨌든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만 똑같으면
경로가 어떻든 간에 이 사이값은 변하지 않는다. 뭐죠? 무슨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가 헤스 법칙입니다. 오케이, 헤스 법칙이에요. 자, 다음. 지금 방금 뭐에 대한, 화학 물질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물질의 에너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모든 물질은 어떻게 하려고 되죠?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되려고 하죠?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해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옥텟 규칙 배웠잖아. 화학 반응 왜? 안정되려고. 그죠? 자, 핵융합이나 핵분열 왜? 에너지가 방출돼야 안정해지니까. 그죠? 모든 현상은 어떻게 돼요? 모든 현상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 자, 요 낮아지는 방향으로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이거 볼게요. 얼음이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있어요. 수증기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요. 자, 수증기가 물이 되면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열이 방출돼요. 발열 반응이야. 물이 얼음이 되면 에너지가 안정되니까 열이 방출돼요. 그죠? 그러면 모든 수증기는 물과 얼음이 돼야 되지 않나? 왜? 더 안정하니까. 근데 왜 안 일어날까? 어떤 상태, 어떤 변화 양상에는 한 가지 영향이 더 주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뭐죠? 엔트로피라고 해요. 엔트로피. 우리나라 말로 무질서도라고 하죠. 자, 에너지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현상이 일어나요. 자,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현상이 일어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는 거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50%를 찍었어. 50%를 찍었어. 자, 아니야. 시험지가 있어. 시험지가 있는데 다 찍었어. 어떤 시험지? 예를 들어서 작년 화학. 자, 작년 화학이나 물리 여고에서 되게 어렵게 됐어요. 되게 어렵게 돼서 평균 점수가 35점이었어요. 35점. 이게 무슨 얘기야? 다 찍으면 30점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왜? 그게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죠? 맞죠? 오지선다에서. 자, 그래서 뭐 공부해서 푼 애들 몇 명 합하면 이제 30점이 조금 더 오른 거야. 확률적으로. 그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쪽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엔트로피야.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적으로 확률이 높은 쪽으로 현상이 일어난다. 이 두 개를 이 두 개를 가지고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알아내요. 반응의 자발성을 계산합니다. 어떤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뭘로?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이 두 개를 합한 거를 깁스 프리 에너지, 델타 G 값이라고 해요. 자,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예요. 이 결론이에요. 자,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반응의 자발성에 대한 척도예요. 자,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일어날 것인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 자, 델타 H가 방금 했죠? 예, 에너지, 엔탈피 변화예요. 그죠? 델타 S가 엔트로피를 대표하는 문자가 S예요. 그죠? 자, 에너지와 엔트로피에 의해서 현상이 일어나는데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가중치를 두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얘의 가중치를 두냐면 온도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뭐야? 엔트로피의 가중치가 증가해요. 온도가 낮아지면 엔트로피의 영향력이 감소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지? 이게 반응의 자발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뭔가 이제 학문을 하는 것 같죠, 그죠? 되게 어렵죠? 그래서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대충 공부하면 점수 못 땁니다. 자, 반응 속도.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의 반응이 일어날지는 이제 이걸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은 뭘까?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지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빠르게. 화학 반응의 속도에 대한 얘기. 그죠? 반응 속도. 반응 속도, V는 어떤, 반응 상수 곱하기 농도 변화예요. 어떤 물질의 농도 변화예요. 자, 이런 반응 속도를 정의하고,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응이란 게 왜 일어나? 화학 반응이란 게 뭐야? 그건 뭐야? 화학 반응이란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뭐가 화학 반응이야? 원래 있던 분자의 원자들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탄생되는 게 화학 반응이야. 오케이? 이게 기본이야. 원래 있던, 자, 아까 했던 거죠. CH4, 탄소에, 자, 수소가, 요렇게, 정사면체 구조로, 109.5도의 각도로, 요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산소를 집어넣어서, 자, 얘네들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유효 충돌이라고 해. 얘가 만나야 돼. 자, 만났는데 충돌했어. 얘가 충돌을 했어. 충돌했는데 약하게 팅 충돌하면 반응이 안 일어나. 그건 뭐야?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충돌해야 돼.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충돌하면 여기 있던 애들이 어떻게 해? 이 결합이 끊어져. 여기 있던 애들이 결합이 끊어져. 원래 있던 결합, 산소끼리의 결합이 끊어져. 끊어지고 얘네들의 새로운 결합이 형성돼. 자, 그래서 탄소에 산소가 결합되고 산소에 수소가 결합되는, 자, 이런 새로운 결합이 형성돼. 오케이? 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단 충돌을 해야 돼. 그리고 얘가 충돌할 때마다 특정 에너지 값을 넘어가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 생명과학 때 했는데요. 그죠? 활성화 에너지. 그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자, 활성화 상태. 얘네들이 끊어지는 에너지 상태를 만들어야 돼. 이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해. 전이 상태. 자, 유효 충돌을 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넘어서야 돼.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탄생되는 게 화학 반응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화학 반응 속도는 뭐가 결정한다? 일단 화학 물질이 끊어지기 어려우면 잘 안 끊어지겠지. 그럼 반응 속도가 느려. 그럼 물질의 구조 자체, 인력, 이런 거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냐? 두 번째, 자주 충돌하게 하려면 뭘 하면 돼요? 농도를 증가시키면 되죠. 농도를 증가시키면 자주 충돌할 수 있죠. 두 번째,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분자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주 충돌하겠죠. 자, 그리고 온도는 뭐에도 영향을 줘요? 운동 에너지에도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얘가 더 세게 충돌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넘겨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온도예요. 그래서 어떨수록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온도를 높여야지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해?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음식물은 안 상하게 하려고 냉장 보관하는 거죠. 그죠? 장기적으로 보관하려면 어디에? 굉장히 극저온,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보관하면 어떻게 된다?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느리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요. 오케이. 자, 이것도 반응과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한테 영향을 주는 반응이 왜 일어나느냐? 그럼 걔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치? 농도, 온도, 촉매, 반응 속도,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자, 여기까지 공부했어. 여기까지 공부했어. 자,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자, 화학공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화학공업. 내가 비료를 만들고 싶어. 화학적으로. 내가 어떤 석유 정제를 하고 싶어. 그렇죠? 어떤 순수 물질을 뽑아내고 싶어. 또는 섬유를 만들고 싶어.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신소재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그걸 대량 생산하고 싶어. 얘에 대한 과정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게 화학이죠, 화학. 화학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맛만 보고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냥 요런 거구나, 정도. 기체 압력, 기체 압력. 대기압, 대기압이 있죠, 대기압. 자, 대기압이 있는데, 기체의 대기압 측정. 대기압 측정. 압력이란 게 뭐죠? 압력 그럼 뭐가 생각나요? 압력. 압력의 의미가 뭐죠? 압력의 의미가 뭐죠? 의미. 여기잖아. 힘이라는 거야. 압력은 힘이에요. 근데 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체를 밀었을 때 힘이잖아. 근데 힘이라는 거, 압력이라는 건 무슨 힘이라는 거야?
입자가 많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체에서 작동하는 힘입니다. 유체에서 작동하는 힘이에요. 어떤 물질이 작동하는 힘은 뭐야? F는 ma 쓰면 돼요. 근데 입자들이 굉장히 많아. 물이나 기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유체라고 해요. 흘러다니는 물질. 유체. 자, 얘는 어떻게 해? 얘도 힘이야. 자, 얘도 힘인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자? 단위 면적. 자, 여러 입자들이 특정 단위 면적. 단위 면적이 1m예요. 1m. 자, 1m 면적에 얘네 수많은 입자가 부딪혀서 얘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압력, 프레셔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중학교 과정 때부터 열심히 배웠죠. 근데 뭔지도 모르고 배웠죠. 자, 이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힘에 대한 얘기, 유체에서 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압력이라는 개념을 써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체 성질.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와 기체 양에 비례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다양한 기체 관련 문제. 자, 내가 문제를 푸는데 화학을 했어요. 어떤 기체, 기체 또는 유체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라고? 어떤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해. 뭔가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해. 뭐 부피, 압력, 온도, 뭐 이런 몰수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라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자, 우리는 중학교 때 뭘 배웠어? 샤를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 샤를의 법칙.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는 증가한다 이거야. 자, 보일의 법칙에 대한 것도 배웠어. 보일의 법칙. 자, 기체의 부피는 뭐에? 압력에는 반비례한다. 그렇죠?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 자, 책을 자세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법칙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죠. 자, 책 구석탱이에 있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자, 기체의 부피는 뭐에?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 굉장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죠? 기체의 양이 2배야. 그럼 부피가 2배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법칙들을 모아놓은 게 뭐라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자, 얘를 한꺼번에 표현한 게 이상방이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뭐라고? PV는 nRT. 피부는 노랗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죠? 피부는 노랗다. 자, 그래서 여러 개를 배울 거야. 근데 결론은 이거 하나로 다 풀려. 그죠? 요거 하나로 다 풀려. 됐습니다. 자, 기체 압력.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자, 표면에 충돌해요. 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 보이죠? 그죠? 입자들이. 자, 기체 압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기체 분자 횟수가 많을수록 자주 충돌할수록 자, 기체 분자가 강하게 충돌할수록 커집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자주 충돌을 할까요? 자, 이 벽면에 자주 충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기체가 어떠면 이 벽면에 자주 충돌하죠? 자, 자주 충돌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자주 충돌하냐고. 추워요? 어떻게 하면 자주 충돌해요? 어떻게 하면? 자, 농도가 높으면 기체의 농도 같은 부피당 입자 개수가 많으면 이죠, 그죠? 농도가 높으면 몰수가 많으면 기체 양이 많으면 자주 충돌할 거 아니야, 그지? 기체 양이 많으면 자주 충돌해.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주 충돌해? 아까 설명했죠, 분자.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내용이랑 결국 다 일맥상통해. 다 똑같은 얘기야. 어떻게 하면 자주 충돌해? 온도가 높으면. 그죠? 온도가 높으면 자주 충돌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 얘가 요 입자들이 존재하는 뭐야? 부피가 작으면, 얘가 존재하는 공간이 작으면 자주 충돌하겠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한 충돌을 해? 속도가 빠르면. 그죠? 속도가 빠르면 강한 충돌을 하겠지. 속도가 빠르질 수 있는 방법 뭐야? 온도예요. 온도가 높으면. 그쵸? 자, 여기 나와있죠. 자, 자주 충돌한다. 강하게 충돌한다는 건 압력이야. 그럼 압력은 어떨수록? 부피가 작고, 자, 몰수가 많고, 온도가 높을수록이야. 그죠? 그리고 R은 그냥 상수죠. 비례상수.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됐습니다. 대기압. 자, 그러니까 대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자, 우리 머리 위로 몇 킬로미터가 있어요? 1000km에 해당하는 기체 공간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대기라고 해요. 이 1000km에 해당하는 이 공기가 우리를 뭐 하고 있다?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자, 이 1000km에 해당하는 공기가 누르는 걸 뭐라고 한다? 일기압이라고 해요. 얘를 대기압이라고 해요. 되죠? 대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기압인 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일기압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자, 이 일기압이라는 공간은 일기압 760mHg. 자, 이거 뭐죠? HG가 뭐죠? 수은, 머큐리예요. 수은, 그죠? 수은입니다. 자, 토리첼리 실험이죠. 토리첼리 최초로 이제 기압을 잰 사람이에요. 대기 압력을 최초로 잰 사람. 자, 어떻게 했냐? 자, 수은 수조가 있어요. 수은을 가득 넣어요. 수은. 자, 그리고 여기 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요. 자, 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얘를 요 상태에서 딱 세웠어요. 자,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딱 세우면 어떻게 된다? 수은이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는데 760mm, 76cm 이하로는 안 내려가더라 이거죠. 왜 안 내려갈까? 왜 안 내려갈까? 어떤 물질이 멈췄어. 왜 멈췄을까? 정지해. 자, 물리학적으로 어떤 뭐가 정지해. 왜 정지해? 내가 정지했어. 왜 정지해?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하죠. 힘이 같기 때문이야. 내가 내려가려는 중력과 바닥이 나를 받쳐두는 이 힘이 같기 때문이야. 자, 그럼 얘는 왜 멈췄어요? 자, 이 76cm에 해당하는 이 수은이 누르는 힘과 뭐가? 요 바깥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이다. 그치? 응. 그래서 얘는 정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지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수은이 되어 있는, 자, 요 수은 내부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 있는 수은 기둥과 여기 있는 공기 압력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기가 누르는 힘. 일기압이에요. 일기압. 자, 76cm Hg 또는 760mm Hg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 1번 문제로 날 거예요. 첫 번째 문제로 기압에 대한 문제가 날 건데,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날 거예요. 화질이 좀 안 좋다.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겠어요. 화질이 너무 안 좋네. 자, 그래서 수은이 있어요. 어떤 내가 기체를 넣었어. 뭐 수소기체를 넣었어. 자, 여기는 뚫려 있어. 뚫려 있으면 대기 압력이 무조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대기가 누르는 거야. 자, 요 높이가 76cm야. 요 높이가 76cm야. 그럼 뭐야? 얘가 76cm 차이가 난다 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에는 진공이란 얘기야. 진공일 때 대기가 누르는 힘은 76cm, 76mm의 수은의 높이의 압력과 같다라고 했잖아.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요 높이를 재어봤더니만 얼마야? 38cm야. 무슨 얘기죠? 자, 요 높이를 쟀더니 38cm야. 공기가 이 누르는 76cm가, 자, 이게 기본이야. 76cm가 일기압이야. 그게 대기압이야. 근데 얘가 38cm래. 얘가 38cm래. 얘가 38cm야.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압력이 얼마라는 거야? 38cm라면? 자, 다시 76cm가 일기압이야. 자, 이거의 절반 38cm는 몇 기압이야 그럼? 0.5기압. 어렵나? 그래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76cm가 누르는 게 1기압이야. 수은이 그 절반이 누르잖아. 그건 뭐야? 0.5기압이야. 자, 여러분들 뭐냐면 모든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모든 어떤 수학적 값은 비율이에요. 비율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죠. 내용도 잘 몰라. 공부도 많이 안 했어. 근데 과학 문제 볼 때 되게 쉽게 잘 풀러. 그런 애들 뭐냐면 비율 계산 되게 잘하는 거야. 비율.
이거는 여러분들 훈련해야 돼요. 보자마자 76cm 일기압이야? 절반이야? 0.5기압.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죠? 다 그래요. 다. 대부분 다 이 비율 계산으로 다 끝나요. 비율 계산으로. 특이한 경우는 뭐야?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것만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비율 계산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얘가 높이가 0.5기압이야. 근데 대기가 누른 건 1기압인데 얘가 왜 0.5기압이야? 누군가 여기서 0.5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누구야? 얘지. 수소 기체의 기압이 0.5기압이야. 이렇게 알 수 있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밑에는 어차피 수은이 똑같이 들어있잖아. 여기는 생략하는 거야. 상관없어. 수은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뭘로 찾는 거라고? 여기. 자, 요렇게 대기가 누르는 요 경계면에서 찾아. 경계면에서. 요 경계면에서 여기 얼마? 1만큼의 힘으로 대기가 누르고 있어. 1만큼의 힘으로. 근데 여기에 수은이 누르고 있는 힘이 얼마야? 0.5야. 자, 얘가 1로 누르고 있고 얘가 0.5로 누르고 있으면 얘가 밀려야지. 그럼 얘가 더 높아져야지. 근데 가만히 있대. 그럼 뭐야? 이 위에서 누가 0.5를 더 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여기에 갇혀있는 기체의 압력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되세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구한다. 자, 그래서 여기 차이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는 대기압이 있는데, 자, 여기를 경계로 해야 된다고. 요 밑에 수은이 똑같으니까 여기를 경계로 해야 돼. 자, 그럼 요만큼이 뭐야? 여기를 누르고 있는 힘이 얼마야? 1기압이야. 자, 여기를 누르고 있는 힘은 뭐야? 여기 나오겠지, 그지? 여기 나올 거야. 자, 얘가 얼마냐? 152cm야. 자, 요 수은기도의 높이가 152cm래. 그건 뭐야? 무슨 얘기야? 152cm야. 그건 무슨 얘기야? 152cm는 뭐야? 뭐냐고. 다시 76cm가 1기압이야. 38cm가 0.5기압이야. 152cm는 76이 어때? 2배잖아. 그럼 몇 기압이야? 2기압이야. 비율 계산. 비율 계산. 자, 그러면 이쪽에서 누르고 있는 힘이 대기 1기압, 수은기도 2기압, 총 3기압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누가 누르고 있어? 기체밖에 없어. 그러면 기체 압력이 얼마나 거야? 3기압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기체 압력은 3기압이라는 거야. 됐어요? 무슨 얘기지? 오케이. 자, 요런 식의, 어차피 다시 설명할 겁니다. 애들이 너무 없어서. 자, 요런 거. 보일의 실험. 자, 보일의 실험이 뭐라 그랬죠? 보일의 실험. 자, 중학교 때 나왔던 거. 자,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거죠. 자, 대기압일 때, 1기압이죠. 1기압일 때 이만큼이야. 1기압일 때. 2기압. 자, 얘가 76cm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몇 기압이야? 자, 수은기둥에 76cm야. 그럼 얘, 이 안에 있는 공기 몇 기압이야? 몇 기압이야? 그렇지. 말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자신있게 말해. 대기압이야. 그럼 대기압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 1이 있어. 1기압이 있는 거야. 그죠? 자, 76cm야. 플러스 1기압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를 누르는 힘이 얼마야? 2기압이야.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이 기체가 똑같은 2기압으로 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문제로 날 겁니다. 중간고사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0%예요. 왜냐? 수능에 맨날 났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1기압일 때 부피가 이만했어. 자, 2기압일 때 보니까 이거에 보다 부피가 절반이더라 이거지. 그죠?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라는 게 보일의 법칙이야. 자,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 자, 기체는 부피를 측정하기 제일 쉬워요. 눈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이거를 수식을 하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어떤 상수값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반비례 그래프죠. 자, 이걸로부터 나온 게 뭐다? P1V1은 P2V2다. P1V1은 P2V2다. 자, 여기 있는 아래 점자가 뭘 의미하죠? 선생님, P 곱하기 V는 압력 곱하기 부피라는 사실은 알겠어요. 얘가 어떠한 일정한 상수값이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고, 그죠? 이걸 알겠어요. 근데 1과 2는 뭐예요?
왕 같은 뭐예요? 그냥 상태예요, 상태. 1번 상태라는 겁니다. 1번 상태. 자, 어떤 특정 1번 상태. 자, 1번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값을 P1, V1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죠? 자, 아래쪽자 2는 뭐야? 2번 상태. 자, 얘가 어떤 변화가 생긴 거야. 뭔가 변화, 뭐 부피를 변화시켰든가, 뭘 변화시켰어. 그럼 뭐야? 2번 상태 얘를 V2로 하고 이때 압력을 P2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죠? 이거에 대한 수식이야. 1번 상태의 압력과 부피. 자, 2번 상태의 압력과 부피 값은 어떻다? 곱하면 똑같더라. 그죠? 이거를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으로 합니다. 비례 반비례. 자, 그래서 예제 20도씨 1기압 실린더에 산소기체 10리터가 들어있다. 산소기체 10리터. 자, 이 실린더에 압력을 가해서 산소기체 부피가 5리터로 줄어들었다. 자, 기체 압력은 몇 기압? 기체 압력은 몇 기압? 그죠? 자,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해요. 부피가 절반 됐으면 압력은 2배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2기압이에요. 자, 이게 하나하나 나오죠. 압력과 부피. 그 다음 뭐 나올까? 샤를러 법칙. 온도와 부피 관계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결과보다 PV는 nRT 값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PV는 nRT. 온도와 부피 값 나오죠, 그죠? 자, 샤를러 법칙.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도시 온도에서는 이런 수식이 복잡해져요. 그죠? Y절편이 0도씨에 Y절편 V제곱 값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자? 이 Y절편의 축을 마이너스 273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절대 온도예요. 얘를 0켈빈. 이 이하의 온도는 없기 때문에. 그죠? 얘를 0켈빈으로 하면 뭐야? 단순 비례가 되는 거죠. 단순 비례가 돼요. 자, 그래서 뭐다? 온도는 켈빈 온도. 그쵸? 부피는 켈빈 온도에 비례한다. 그쵸? 그래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자, 부피는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 부피는 Kn. 그쵸? 자, 이거 세 개를 다 합한 걸 뭐라고 한다? P분은 노랗다. 이 결론. 그죠? 이 결론. P분은 노랗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상태 방정식. 기체분자 운동론. 자, 기체분자 운동론은 자, 이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자, 물리화학자죠. 물리학자들이 자, 질량 m에 어떤 입자가 있었는데 이 입자가 v의 속도로 가고 얘의 길이가 LLL이었을 때 자, 얘의 작용하는 압력의 값을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죠? 얘의 작용하는 힘 F는 뭐야? T분의 델타 P죠. 운동량. 델타 P는 운동량의 변화량 MV니까 뭐야? 맞고 튀어서 완전 탄성 충돌. 완전히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EMV가 돼요. 자, 그래서 T분의 EMV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V고, 자, 걸리는 시간은, 자, 얘가 길이니까,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T는 V분의 L이야. 자, 근데 왕복을 해야 되니까 2L이 되겠죠. 자, 얘를 넣어요. 그죠? 자, 얘를 넣어서 P는 A분의 F죠. 자, A분의 F예요. A는 뭐죠? L 곱하기 L이죠. L의 제곱이에요. 자, F는 얘를 넣어요. V분의 2L이니까 2L분의 2MV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결론이 뭐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볼트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다. 라는 게 기체 분자 운동론이에요. 자, 물리학적으로 풀어서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죠? 기체 분자의 운동은 온도다. 라고 우린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기체 분자 운동론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물리학적 이거 나오네요. 자, 다 설명 나오죠, 그죠? 운동 에너지.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해서 이렇게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온도는 결국 기체 분자의 속도,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상수값. 자, 그럼 P분은 노랗다해서 P는 노랗다해서 우리는 화학완에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 맨 앞에 양론에서 자, 0도씨 1기압. 자, 1몰의 부피가 얼마예요? 0도씨 1기압 1몰의 부피 얼마예요? 22.4리터. 양론 하려면 외워야 되잖아. 그지? 자, 0도씨가 뭐야? 273켈빈이에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넣으면 돼. 273켈빈. 자, 1기압. 요 1. 부피 1몰 1. 그죠? 자, 몰수 부피 22.4.
22.4. 몰수 1몰. 넣으면 뭐가 나와? R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다 넣으면, 이거 다 넣었어요. 그래서 R 값 구하니까 뭐가? 0.082. 0.082. 뭐 이렇게 외우세요. 자, 외워두면 혹시 뭐, 그쵸?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딱 해놓고 뭐 다른 숫자가 나오면, 잘못 계산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0.082. 외우기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몰 질량, 분자량이죠. 분자량. 자, PV는 nRT. n이 들어가면 다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n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그죠? 화학 제1식이라고 했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그죠? 자, 그게 몰수가 들어가는 식에는 뭐다? 질량은 우리가 재면 되니까. 그죠? 재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분자량은 압력 곱하기 부피분의 WRT. 근데 부피분의 질량, 여기 나오죠?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뭐라고도 할 수 있어? 부피분의 질량이 뭐지? 부피분의 질량이 뭐예요? 밀도죠, 밀도예요. 자, 그래서 밀도, P분의 밀도가 density 그래서 D를 씁니다. DRT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해요. 여기 나오네. 다 나오죠. P분의 DRT 이렇게 하기도 해요. 화질이 너무 안 좋다.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야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예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날 것이다. 자, 어떤 기체, 부피, 온도, 압력, 자, 이런 게 나와. 그건 뭐야? 머릿속에 PV는 nRT로 푼다 가 나와야 돼. 그죠? 어떤 기체, 자, 첫 번째 거 기체라는 거죠. 먼저 기체라는 조건, 그죠? 그리고 부피 압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1기압, P는 1이야. 자, V, 자, 부피가 얼마야? 부피 12.3이야. 여기 12.3. 자, 몰수 몰라. 자, R은 0.082. 자, 온도는 27도씨니까 얼마야? 27도씨. 0도씨가 273이야. 27도씨는 300켈빈이야. 300켈빈. 자, 0도씨가 273켈빈이라는 건 까먹지 마세요. 그럼 이거 시작도 못해요. 그쵸? 문제풀이 시작도 못합니다. 자, 이거 까먹지 마세요. 0도씨 273켈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부러 27도씨를 준 거야. 300켈빈 맞추려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하면 12.3은 자, 분자량 구하래. 분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분자량분의 질량이 14g. 곱하기 0.082 곱하기 300. 자, 요거 풀면 m 값을 구할 수 있구나. 그죠? m 값을 구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구합니다. 실제 값들은 이렇게 원래 숫자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췄겠죠. 12.3. 12.3. 어떻게 맞췄지? 약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숫자가 딱 떨어지게 맞췄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쉬세요. 그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뭐 했어요?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자, 이걸 통합한 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자, 거기서 이제 추가로 뭐가?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해서 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다. 그죠? 운동 에너지는 온도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단순히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맞추게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 기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분자량 구하는 문제를 낼 것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다시. 여러분들. 자, 중간고사. 자, 2학기 중간고사 1번 문제는 아까 그 수은기둥, 압력 문제. 그죠? 그건 알 것이고, 두 번째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분자량 구하기. 그렇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자량 구하기 문제가 날 것입니다. 자, 어려운 계산은 아니죠. 그죠? 어려운 계산 아니야. 이거 할만해요. 개념만 알면 할만해요. 연습 몇 번만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기체 분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 이거 뭐냐면 이제 온도는 분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부피가 증가하면 왜 압력이 감소하느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은 원래 그래요. 어떤 수식이 있어요. PV는 NRT야. PV는 NRT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왜 이게 성립하느냐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해? 부피가 증가하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입자가 자주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온도와 부피. 자, 온도가 증가하면 왜 부피가 증가해? 어떤 특정 부피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분자 운동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은 충돌 횟수가 늘어나고 충돌의 강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해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요? 대기압보다 기체 압력이 증가하면 밀리는 거죠. 그죠? 피스톤이 밀려서 부피가 증가하게 돼요.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충돌 횟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렇게도 한 문제 날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하는 걸로. 그죠? 왜 얘가, 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성립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에어백이 순간적으로 빵! 그쵸? 터졌을 때 적절하게 공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피분에 적절한 부피가 딱 만들어져야 돼. 내가 물질 너무 많이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 빵 터지는데 얘가 에어백이 터질 수도 있고, 그지? 너무 딱딱해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리고 너무 적게 나오면은 완충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그지? 이걸 다 계산하려면 피분의 NRT를 다 구해서 몰수를 구해야 된다. 자, 에어백. 질소 충전 포장 뭐 이런 거죠. 심화. 심화. 자, 심화. 얘를 압축인자라고 합니다. Z. 자, 압축인자 Z. 압축인자 Z. 자, 지금 우리가 뭐냐면 뭘 배웠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배웠어요. 자, 뭐? 이상기체를 배웠어요. 이상기체가 뭐야? 이상기체가 뭐야? 이상기체가 뭐죠? 이상적인 기체라는 거야. 이상적인 기체에서 일어나는 상태 방정식. 자, 이상기체의 조건은 뭐냐면, 자, 입자 자체의 부피가 없다라고 칩니다. 부피 없다. 입자 간 인력이 없다라고 칩니다. 입자 간 인력이 없다.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완전 탄성 충돌해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뭐 이런 몇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상기체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실제 기체도 맞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압축인자야. 자, PV는 nRT니까, 자, 얘에서 내가 1몰을 넣었을 때 RT분의 PV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몰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돼. 그죠? 1이 나와야 돼. 자,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 압축인자라는 값이 뭐야? 1몰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실제 기체를 볼게요. 실제 수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메테인을 넣었어요. 오케이. 자, 메테인을 넣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질소와 수소를 넣으면 이제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상기체에서 벗어나요. 자, 왜 벗어나죠? 자, 이상기체에서 벗어나요. 압력을 높이니까 이상기체에서 벗어나요. 압력을 높이면 뭐를? 자, 기체 자체의 부피. 기체 자체의 부피가 무시할 수 없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기체 자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 없어진다.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기체 자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 없어진다. 자, 압력이 너무 낮을 때, 너무 낮을 때, 자, 얘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벗어났죠, 그죠? 자, 얘는 뭐다? 입자 간 인력. 자, 입자 간 인력을 무시할 수 없어진다. 그쵸? 입자 간 인력을 무시할 수 없어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얘기야. 자, 온도에 대한 얘기인데, 온도가 원래 요렇게 됐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요렇게. 자, 요렇게 되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낮을 때, 자, 얘도 이제 뭐예요?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기체에서 벗어난 현상이죠. 자, 온도가 높을 때, 압력이 높고 온도가 높으면 얘가 짜부가 될 거야. 근데 기체 자체의 부피가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볼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자, 압축인자가 언제 압력이 어떨 때 압력이 1기압. 자, 우리 현재 1기압이죠. 1기압일 때보다 이상치가 거의 같죠. 자, 온도가 얼마? 자, 우리가 상온이 25도씨, 아까 뭐 27도씨 정도면 300켈빈, 여기에 298켈빈인 거죠? 이게 상온이야. 자, 상온에서 압력이 1기압일 때 대부분의 기체는 어떻다? 이상기체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죠? 압력이 겁나 높고 온도가 매우 뭐 차이가 심할 때는 이상기체 차이가 있는데, 자, 뭐 현재 우리 1기압 25도씨는 뭐다?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얘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이 책이 뭐냐면 하이탑이라는 책이에요. 하이탑. 그죠? 하이탑은 과학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개념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완자, 뭐 개념 완성도 좀 그렇고, 완자나 개념 완성 뭐 1등급 만든 그거 뭐예요? 학교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양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외우라고. 근데 그것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이탑, 여기 다 이제 풀어 다 서술해요. 여러분 대학교 책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교 책 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봐요. 정독을 한번 하세요. 정독. 뭐 여러분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안 읽어도 돼요. 그냥 한번 정독은 한번 해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부분합 법칙. 자, 부분합 법칙. 선생님, 우리 1기압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의 존재하는 대기는 질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1기압은 뭐예요? 질소의 압력, 질소 플러스 산소의 압력, O2라고 쓸게요. 자, 아르곤의 압력, 이산화탄소의 압력, 점점점 이걸 다 모아서 1기압이 된 거예요. 질소가 와서 부딪히고, 산소가 와서 부딪히고, 아르곤이 와서 부딪혀서 만들어진 게 전체가 1기압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기압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분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분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기체의 부분압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부분압이구나. 부분압이 모여서 전체 압력. T라고 나오면 토탈이야, 토탈. 그지? 전체 압력이라는 거야. 그죠? 부분압이 모여서 전체 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도 볼게요. 자, P, V는 N, R, T를 또 써볼게요. 자, 어떤 공간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공간이니까 뭐는 동일해요? 부피는 동일해요. 그죠? 어떤 공간에 있으니까 동일해요. 자, 그러면 그 공간에 뭐도 동일해요? 온도도 동일해요. 그죠? 어떤 공간? 자, 이 대기, 여기 있는 공기는 뭐다? 여러 개가 있지만 부피도 공통적으로 쓰는 거고, 그지? 온도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와 얘가 똑같아. 자, 그러면 이 압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몰수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이 1기압은 자, 뭐다? 누가 가장 영향이 크다? 질소가 가장 커요. 왜요? 몰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배웠죠? 질산아이 통합과학 때 배웠잖아. 그죠? 질소가 78%야. 자, 그러면 이 1기압의 0.78기압은 뭐라는 거야? 질소라는 거지. 그죠? 자, 산소가 얼마야? 자, 얘가 78%, 얘가 21% 정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산소의 압력이 얼마야? 0.21기압이 된다는 거야. 이게 다예요. 이게 뭐다? 돌턴의 부분압 법칙이에요. 자, 전체 압력은 부분압의 합이야. 근데 그 부분압이 전체 합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몰수라는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입니다. 자, 됐어요. 자, 이상기체 방정식과 부분압력. 자, A의 압력. 자, A의 압력은 V분의 NaRT, B의 압력은 V분의 NaRT. 근데 A와 B는 뭐다? 뭐가 똑같아? 자, 공간. 자, 공간이 똑같죠, 그죠? 공간이 똑같아요. 같은 공간에 같은 온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압력은 A의 압력과 B의 압력과 같은데 얘가 똑같기 때문에 뭐다? 몰수의 비율만큼이 부분압을 차지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A의 부분압은 전체 압력의 뭐다? 몰수의 비율만큼이다. 몇 프로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몇 프로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몰수분의 그 물질의 몰수인 거야. 오케이? 전체 몰수분의 물질 몰수. 그러면 이 전체 몰수분의 물질의 몰수라는 이 비율을 정의를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몰 분율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몰 분율, 몰의 비율이라는 거죠. 자, 몰 분율, 혼합물의 각 성분 물질의 양을 전체 몰수 나누고, 자, 전체, 자, A가 뭐 5몰이야. 자, B가 뭐 3몰이에요, 3몰. 자, 그러면 A의 몰 분율, 자, 모몰 분율. 자, 분율이란 게 뭐예요? 분율이 뭐죠? 분율. 분자가 나눌 분자죠. 프락션이에요, 영어로. 그죠? 분율. 비율이라는 거야. 몰 비율. 몇 배의 비율이냐. 그죠? 비율이라는 거, 비율. 몇 대 몇이냐. 그죠? 자, A의 몰 분율은 뭐다? NA와 NB 총분의 A의 몰수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5 플러스 4분의 5라는 거죠. 9분의 5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XA라는 기체가 있어. 1기압이야. 자, XA의 몰 분율이 9분의 5야. 그럼 얘는 몇 기압이야? 1 곱하기 9분의 5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뭐다? 얘예요.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의 몰 분율만큼이 얘의 부분 압력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되세요. 자, 예제. 질소와 헬륨을 각각 넣었다.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 지났을 때 각 기체의 부분 압력과 혼합 기체의 압력을 구하시오. 자, 뭐 해야 돼요? 자, 뭐 생각나요? 자, 이걸 풀래. 어떤 기체가 있고, 어떤 부필수가 있고, 압력, 온도, 막 이런 게 주어져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일단? 뭐가 딱 머리에 떠올라요? 뭐가 일단? 문제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일단 PV는 NRT야. 그죠? 얘가 먼저 떠올라야 돼. 그리고 방금 배운 거, 그죠? 부분압 법칙, 그죠? 부분압, P 토탈은 각각의 압력의 합과 같다. 자, 요거의 조합으로 우리는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질소 헬륨을 넣었습니다.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각 기체의 부분 압력과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을 구하시오. 자, 1기압이야. 얘를 열었대. 섞였대. 그럼 어떻게 계산하지? 섞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지? 섞이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화학완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어떤 용액이 있었어. 얘를 희석했어. 또는 얘를 일부러 취했어. 취해서 얘를 취하고 또 취했어. 또 취해서 여기다 다른 걸 섞었어. 자, 그랬을 때 얘의 양은 얼마게 이렇게 뭘 추적해야 돼요? 뭐는 안 변해요? 입자의 개수는 안 변해요. 화학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우리가 어떤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추적하는 건 무조건 몰수예요. 그죠? 입자의 개수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추적하는 거야. 자, 얘를 꼭지를 열어서 얘가 이렇게 나가. 그럼 뭐가 변해? 압력 변하고 부피 변화 다 변하겠지. 근데 뭐는 안 변해? 물질의 양은 안 변한다. 그죠? 자, 그러면 물질의 양을 먼저 계산해. 자, 뭘로? 피부의 NRT로. 자, 질소의 몰수는 자, RT분의 자, 뭐 압력 온도 일정하다고 나오겠죠? 온도 일정 나오죠, 그죠? 자, RT분의 PV예요. PV 1 곱하기 2예요. 그죠? 압력 곱하기 부피예요. 자, 얘의 몰수예요. 자, 헬륨의 몰수. 헬륨의 몰수는 뭐예요? RT분의 2, 3이에요. 2, 3이에요. 그죠? 선생님, 어차피 RT는 같을 거니까 RT 안 하고 그냥 A는 2라고 하고 헬륨은 6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비율 계산이에요. 그죠? 비율 계산. 자, 개념은 잘 몰라도 답을 잘 맞추는 애들. 비율 계산 잘한다 그랬죠, 그지? 이게 비율 계산이에요. 자,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변했어요. 몰수가 있는데, 자, 얘가 이제 뭐가 변했어요? 또 P분의 NRT 쓰는 거야. 자, 이게 1번 상태야. 자, 2번 상태. 뭐가 변했어? 꼭지를 열어서 뭐가 변했어? 부피가 변했잖아. 그쵸? 자, 그러면 2번 상태 또 쓰는 거야. 2번 상태. 자, 질소를 먼저 볼게. 질소. 자, 뭘 해야 돼? PV는 NRT를 해야 돼. PV의 NRT를 해야 돼. 자, 얘는 압력을 물었으니까 압력에 대해서 정리해야죠. 자, 질소의 압력은 자, 부피가 얼마가 됐죠? 5가 됐죠. 원래 2였는데 꼭지를 열면 5가 됐죠. 그쵸? 2에서 얘가 5가 됐습니다. 5분의. 자, 몰수는 안 변해. 얘를 넣으면 돼. 그지? RT분의 2예요. 곱하기 RT. RT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뭐다? 얘는 0.4기압이고. 꼭지를 열면 질소의 압력은 0.4기압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또 헬륨 또 해봐. 헬륨. P분의 NRT 써. 자, 헬륨의 압력은 부피분의 NRT야. 얘도 꼭지를 여는 순간 원래 3이었는데 얼마가 됐어? 5가 됐죠. 5분의. 자, RT분의 얼마죠? RT분의 6 곱하기 RT야.
알트 없어지지. 그럼 얘 5분의 6. 1.2기압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이 용기에 있는 전체 압력. 토탈은 얼마야? 토탈은 얼마야? 얘와 얘가 합하면 토탈이지. 1.6. 그쵸? 토탈은 1.6기압. 자, 헬륨의 몰 분율을 구하시오. 자, 헬륨의 몰 분율. 자, 몰 분율은 뭐죠? 전체 몰수분의 부분의 몰수예요. 그죠? 전체 몰수. 자, 몰수 여기 했잖아. 얼마? 자, 2, 6 했으니까 뭐야? 2, 6이니까 8분의. 자, 헬륨 얼마다? 6. 8분의 6이죠. 8분의 6. 8분의 6. 그죠? 8분의 6입니다. 이게 몰 분율이에요. 됐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배웠어요? 자, 보일 샤를 보지. 압력 계산하는 거. 그죠? 76cm가 1기압이라는 거. 자, 이걸로 이제 뭐 이제 수음관에서 어떻게 얘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얘가 누르는 압력과 얘가 누르는 압력 열려 있으면 대기압이고 갇혀 있으면 기체 압력이야. 그죠? 자, 요런 거 까먹지 마시고. 자, 요거에서 요 1기압 했고. 자, 그다음에 보일러 법칙, 샤를 법칙, 결론 PV는 NRT 했고. 그죠? 자, 그다음에 뭐 했죠? 그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그죠? 기체 분자의 온도는 운동 에너지다. 온도는 기체 분자의 활발한 정도다 했고. 그 다음에 압축 인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실제 기체는 어떤가, 그죠?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와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가 비슷한 효과를 보일 때가 언제? 기압이 나을 때, 1기압, 기압이 낮을 때. 두 번째, 온도가 높고 기압이 낮을 때야. 근데 온도가 높고 기압이 낮다? 1기압이고 온도가 290 몇 기압, 그쵸? 290 몇 켈빈, 그죠? 25도씨. 이 정도면 뭐다? 이상 기체가 차이가 거의 없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아래로 벗어나는 건 인력 때문이고, 위로 벗어나는 건, 기체 자체의 부피 때문에. 이상 기체의 정의에 의해서, 그죠? 부피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다? 다 시험 문제 나는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시험 문제 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돌턴의 부분압 법칙이에요. 자, 부분 압력.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기압, 대기압, 전체 압력은 각각의 입자들의 압력의 합이다. 그래서 각각의 입자의 압력을 부분압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전체 기체는 뭐를 공유한다? 부피와 온도를 공유한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 그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부피와 온도를 공유하니까 부피와 온도 값은 변하잖아. 그럼 뭐야? 압력은 몰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압력에서 그 기체가 갖고 있는 몰 분율, 전체 몰수분의 부분의 몰수, 그죠? 몰 분율을 곱하면 부분 압력이 나온다. 그죠? 부분압이 나온다. 라는 개념 배웠고, 겁나 많죠. 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죠? 자, 개념으로 끝나면 그 정도로 문제가 안 나와요, 쉽게. 어떤 상황을 주는 거죠. 이 상황에서 꼭지를 열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야. 근데 얘를 꼭지를 열고 난리가 납니다. 뒤에 문제 보면. 옆에다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또 여기 있는데 여기는 또 피스톤으로 연결돼 있어서 외부랑 연결돼 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 기압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렇게, 그지? 자, 이런 상황을 간단한 상황부터 하나하나 계속 적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을 적용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거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잘 풀려면 자,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잠수부 기체, 의료용 마취가스, LPG, 식품유 포장. 얘 안 지워졌네. 자,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풀어내야 된다. 풀어내야 된다. 요거 나온다 그랬죠, 그죠? 분자량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 오케이. 이거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하면 온도에 따라서 이것도 다 설명해 줄게요. 자, 얘를 해석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지금 내용 다 배웠기 때문에 기본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이런 점점 복잡해지죠. 상태가 막 난리 나죠. 점점 복잡해져요. 이렇게 똑같이 나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요걸 연습해 오면 돼요. 문제를 연습을 풀어 오시면 됩니다. 문제 많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시간 있을 때 훈련하세요. 해봤잖아, 그지? 시험 직전에 다 못해요.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지금 좀 시간 넉넉할 때 열심히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집에 가서 문제 풀어 빨리.